네, 안녕하세요. 홍 수장입니다. 음, 도둑이 재벌 저린다고, 그, 인서군이 본인이 이 유튜브에 아저씨가 이름을 거론했다고 해서 본인이 모든 것이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이 노출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하는 이 이름들이 여러분 당사자가 아니라 내 옆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일일 수 있어요. 본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Q&A 할 때 될 수 있으면 이니셜이나 실명을 거론 안 하려고 그러 성을 다 빼요. 일부러 바꾸거나. 그래서 본인들만 알아볼 수 있게끔 보통 하는데 제가 인서군의 그 Q&A를 어떻게 했나 한번 돌아봤는데 별 문제 없던데 뭘 본인 이름 거론되는 게 싫으면 질문을 하지 말든가 이놈아. 예. 근데 내가 이거 대답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인서구는 지금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쓰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내가 인서군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다가 이거 이 정도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할 때 젊은 청년들 수준에서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갖고 익히 깨달을 만한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체감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먼 옛날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길 것이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인서군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왜냐면 아저씨가 인서군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했을 때 상황이 인서군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인서군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판단을 정확하게 잘 하고 아저씨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포치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를 조금 깊이 해봐라. 다른 정보들 주워 들어봐라. 그럼으로써 자신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저씨 얘기를 못 알아들었다라는 게 여기 지금 질문에 표가 나는 게 저는 그래요. 내가 인터넷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통해서 청년들이 막 한 번에 깨달음을 얻고 뭐, 그게 맞아 하고 뭐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이러는 걸 바라서 지금 영상을 통해서 떠드는 게 아니고 내 영상을 통해서 단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사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되고 백날 떠들어 봐야 그는 일부 정말 1000명 중에 한 명한테 적용될까 말까 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국제사회라는 것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급변의 속도라는 것들이 아저씨 나이 때는 세대 차이로 왔어요. 세대 차이라는 거 아시죠? 세대라는 것은 한 우리가 숫자로 이야기하면 한 20년에서 30년 차이를 세대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를 해서 이 사회 일원이 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와 내가 이 사회를 놓고 주제를 놓고 토론했을 때의 격차. 그러니 한 20, 30년 나겠죠. 세대 차이라는 격차가. 그럴 정도로 문명이라는 것들은 세대 차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얼마만큼 좁혀졌냐면 지금 2020년도 와서는 아저씨 때는 세대 차이지만 지금 인서군 나이 정도에서는 이건 지금 일주일 차이. 그러니까 인서군 같은 세대, 같은 친구들 또래에서도 누가 어떤 양질의 정보를 갖고 있고 이 사회의 현실을 분명하게 쳐다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은 세대 차이가 아닌 일주일 차이밖에 안 난다. 그럴 정도로 모든 시스템 자체가 급변의 시대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잡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인서군하고 아저씨하고의 차이, 이거는 차이가 아니에요. 어쩌면 인서군은 내가 살아왔던 7, 80년대를 지금 되짚어 살고 있는 곳이고, 아저씨는 오히려 지금 포트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을 경험하고 이미 그 삶 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나이는 아저씨가 더 많은데, 인서군이 만나왔던 많은 어른들, 아저씨하고 인서군 차이가 아들하고 아빠 정도 차이 되니까, 그 수많은 아빠 정도의 나이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대화하고는 완전히 판이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인서군 주변에 있는 어른들은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 사회에 수긍하고 살았기 때문에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해주는 정보, 그런 사람들이 전해주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멘토 역할이라는 것들은 있을 수 없어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문명이 바뀐 것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 문명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정도로 세상은 완전히 변해 있어요. 바뀌어 있다고. 이런 속에서 인서군이 어떠한 공부를, 학업을 지금부터 해서 인서군의 미래를 열어간들, 저는 그런 직종은 있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인서군이 말했던 이런 UI, UX 디자인이라든가 웹 그래픽이라든가 포스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게 맡기기보다는 데이터에게 맡기는 것들이 훨씬 퀄리티 높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올 거예요. 그냥 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인서군이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UI, UX라고 하는 것들이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건데, 이런 성향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고객이라는 걸 상대할 때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고 막 연구를 하고 막 어플을 개발해서 디자인해서 웹에 올려놓고 이러면 막 여러분 디자이너로서 성공을, 무슨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걸 기계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요? 그러니까 뭐하러 여러분들 지금 사는 세상에서 인공지능이란 말이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왜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냥 난 모르겠어요. 그냥 신촌이나 홍대 가갖고 쌈 싸먹을 때 나오는 밑반찬입니까?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그것들이 뭔지 깊이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들을 과연 어떤 사람들이 운영할까? 인서군 같은 학생들은 전혀 그런 시스템 자체에 접근조차 할 수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엄청난 규모의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인서군이 지금 어떤 공부를, 어떤 학업을 열심히 해서 5년 뒤에 졸업했다 쳐요. 그래도 빅데이터 아마 서버실, 보안상 구경조차도 할 수 없고, 인공지능이요? 그 알고리즘은 거의 지금 핵미사일 설계하시는 분의 그 보안보다 더 소중하게 다뤄질 거예요. 일반인들은 접근 못 한다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만큼 모든 앞으로의 포트 인더스트리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각 회사라든가 아니면 디자인은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4차 산업 얘기나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남의 얘기예요. 인서군 같은 친구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 기술을 이용하고 싶고 그런 기능들, 시스템들을 사용하고 싶어도 돈 없고 빽이 없으면 사용 못 한다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라는 것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서군이 지금 거론한 저는 UI, UX라든가 아니면 웹 그래픽에 대해서 인간이 창조하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웹을 통해서 발표한 모든 자료들을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명령을 해서 컴퓨터의 인공지능이 지금
내가 요구하는 주제와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작품을 내어놓으라 그러면 기계가 빠르겠어요? 인서군이 빠르겠어요? 기계가 훨씬 빨라요. 실제로 내가 지금 보여줄 수는 없는데 제가 지금 명함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명함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직접 디자인 하시겠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가까운 뭐 오피스 문구점이나 가가지고 명함 만들어주세요. 돈 주고 500장, 1000장 기본으로 신청하시겠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거 디자인 누가 해요? 우리 때는 인쇄해주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자기네들이 디자인을 해줬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오피스 문구에 인쇄소만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던 기계들이 소프트화되고 상용화되면서 오피스에만 가도 책도 그렇고 명함도 그렇고 뭐 포스터 팜플렛 전부 돈만 주면 다 아주 값싸게 제작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럼 디자인은요? 웹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명함은 그냥 이름 석자만 넣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샘플링해서 쫙 보여줍니다. 빅데이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일반 사이트 운영자가 이건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 사이트가 넘쳐나요. 넘쳐난다고요. 지금도 웬만한 소프트웨어들은 그냥 프리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해놓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 소스나 템플릿을 따로 너 이 기능 필요해? 너 명함 만들 때 이러한 디자인 필요하니? 그거 안 되지 여기 소프트웨어에. 돈 주면 내가 여기에다가 인플라이 시킬 수 있는 소스를 줄게 하는 방식으로 기본 툴, UI, UX에 해당하는 기본 툴들은 다 공짜로 줘요. 그리고 정작 완결해가지고 파일화해서 내 거화 하려고 그러면 그걸 내 거화 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소스가 필요해요. 그걸 돈 받고 판다고요. 지금 어도비니 뭐니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 거의 무료로 배포할 거예요. 사업용 아닌 이상.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거나 내가 원하는 작품으로 내가 파일화할 때는 아마 그게 유료로 돈을 줘야만 가능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리고 지금 바뀌어간다고 사업이. UI, UX 공부하면 뭐하냐. 내가 그래서 인서군한테 그냥 겉으로 어차피 말 안 들어 처먹을 거니까 그냥 던진 말이에요. 던진 말. 내가 영상에서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포츠 인더스트리 얘기하고 뭐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얘기해도 여러분들 콧방귀도 안 낄 거예요. 겉으로 공감하는 척은 해도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사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학교나 주변에 여러분들 학원이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요즘은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해갖고 인공지능 뭐 사용해야 되고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고 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소스를 뽑아내야 되고 헛소리들을 할 거예요. 구경조차도 못해요. 여러분 돈 없으면. 근데 아저씨가 왜 이렇게 그런 4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예술 디자인 하는 사람들한테 화가 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해당사항 전혀 없는 그냥 공연불일 뿐이에요.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만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빅데이터라는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라는 알고리즘을 정말 자유자재로 다루고 내가 개발한 어플이나 소프트웨어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데이터가 확보가 돼 있어야만 돼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자고요. 지금 아저씨같이 동네 아저씨가 내가 왜 페이퍼크래프트라는 장르 속에서 수많은 돈 많은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훨씬 능력도 있는 이런 회사들이 아저씨를 무시하지 못할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네들도 페이퍼크래프트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싶은데 개발은 금방 해요. 뭐 웹 개발자들이란가 아니면은 뭐 서플라이들 모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뚝딱뚝딱 하면 몇 개월 만에 소프트웨어는 만들어낸다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페이퍼크래프트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소프트를 이용해 왔던 과정의 데이터가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포츠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에서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고요.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경험은 곧 데이터화 돼야만 하고 그 데이터가 있어야만 인공지능이든 뭐 빅데이터든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UI UX 디자인을 한대요. 이런 인터페이스 기능들을 여러분들 개발하는 거에 인간이 빠르겠느냐 기계가 빠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동안 기계가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해 왔어요. 어떤 사람들 초창기 컴퓨터 개발할 때부터 DB 다루던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신용사회 해가지고 누구나 카드 만들고 있고 은행 거래하고 있고 증권, 보험 이러한 금융업계 애들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난을 엄청나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얘기를 한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겠냐고. 그러니 얘네들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데이터를. 또한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물류업체들, 여러분들 잘 아는 쿠팡이라든가 이런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살고 있고 어떤 시간대에 어떤 날짜에 무슨 음식을 주로 이용하는지까지 데이터를 다 확보하고 있어요. 응? 그게 보안이라고요? 근데 그런 데이터가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그럼 수많은 데이터를 어떤 곳에 보관해야 될까요?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자기 서버들이 있어요. 그러한 커다란 서버에다가 꾹꾹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빅데이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일일이 뭐 마포구에는 몇 명이 살고 강남에는 몇 명이 살고 송파에는 몇 명이 살고 어떤 연령층이 무슨 음식을 많이 시키고 일일이 검색을 해봤어야 돼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근데 그것들은 지금은 인공지능들이 자동적으로 분석해주고 해석해주고 그걸 데이터화해서 출력해주고 인간이라고 하는 관리자들은 그냥 그 데이터를 보고 약간의 인공지능 또는 데이터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케팅할 때 이러한 것을 반영해서 적용해라라고 조정만 그냥 컨트롤만 해주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인서군이 UI UX 디자인 하면 뭐하냐고. 저거 없어질 직업인데 웹 디자인이요? 웹 다 없어질 직업이라니까. 그런 데이터가 쌓여 있다고. 어도비라고 하는 엄청난 회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접근, 분석, 경쟁 그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 늦어버렸고 10여 년 전부터 빅데이터 4차 산업 이야기하고 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받았었고 지금 시작한들 여러분들이 10여 년 전부터 해왔던 그 수많은 유명 자본가들이 운영했던 소프트웨어들과 어떻게 경쟁을 할 것이며 한국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저런 UI UX 디자이너 웹 디자인은 앞으로 5년 10년 후면 사라질 다 기계들이 해버리고 그냥 저런 웹이나 아니면 UI UX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유료 돈 주고 그냥 템플릿이나 소스는 다운받아서 사용할 거예요. 응? 인간이 작성해내는 창작품은 필요가 없다고요. 그 말을 믿으라 안 믿으라가 아니라 조금만 공부해보면 이 정도 수준까지 왔어 하면 내가 대학에서 이걸 왜 공부하고 있지가 분명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응? 아저씨가 대학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설명을 했었고 여러분이 대학이라는 것을 끝까지 다녀야 되는 것은 인문학이라든가 아니면 생물학이라든가 이과 같은 문과 같은 그런 우리가 철학적으로 사고적으로 필요한 것들 학문적으로 필요한 것들 이런 건 대학 가도 돼. 그리고 대학에서 밖에 여러분들이 연구 실적을 낼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술 디자인이라는 하는 것은 4차 산업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예술 디자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상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같은 동네 사람이 니들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미술한다 예술한다고 폼 잡고 학교에서 라면 끓여 처먹고 학교 앞 카페 가갖고 아메리카노 시켜놓고 폼 잡고 나 예술가야 될 사람이야 하는 시간에 수많은 자본가들 기업들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너희들이 앞으로 먹고 살 걸 대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아싸리 아날로그적인 예전에 어른들이 해왔던 기술들을 습득하고 그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예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여러분들 스스로 마련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인선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아 진짜 어쩌면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저씨 영상을 지금 엄청나게 삭제되고 없어지고 한 영상도 되게 많은데 쭉 지켜보면 여러분들이 놀랄만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저씨가 업로드했던 영상들 날짜를 보라고 이미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다 이야기했던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일 뿐이야. 그러니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빅데이터 이용하고 인공지능 이용해요. 왜?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데이터가 있느냐는 얘기야. 인서군이 UI UX 디자인을 하는데 UI UX라 그런 이런 인터페이스들은 예전 90년대 우리가 게임 개발할 때부터 있었던 직종들이고 현재 이러한 직종의 전문가들이 실존해 있는데 이걸 대학에서 배운다고 그런들 그동안은 인간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기계가 해요. 인공지능이 하고. 그만큼 데이터가 많이 쌓여져 있는데 그런 수많은 수십 년 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과 인서군이 대학 딸랑 4년 동안 UI UX 공부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둘이 디자인으로 대결했을 때 누가 더 창의적이고 새롭고 그동안 있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의 인터페이스들을 고객들한테 내놓겠냐고. 응? 인공지능이지. 기계지.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이 훨씬 UI UX 웹을 앞으로는 직원 안 뽑고도 그냥 컴퓨터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양산해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자리는 저런 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근데 왜 알아야 되느냐? UI UX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UI UX를 디자인함으로써 기계보다 내가 더 창의적인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 확보할 수 있을 때 저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저씨 얘기의 중요 요점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UI UX 디자이너 웹 그래픽을 할 때 저거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프트웨어나 그러한 알고리즘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경험해가지고 내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 그것만으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앞으로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다.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서 이걸 활용한 어떠한 결과물들이 있었는지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 거해서 여러분들이 개발한 UI UX에서 창조해낼 수 있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는 전 세계 누구나 활용을 해요. 그러나 그러한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의 값을 자기가 일일이 주문받은 대로 스스로 매일 주문 받을 때마다 작성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 컴퓨터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때그때 빠르게 변형되어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으로 만들어 놓느냐의 차이예요. 아저씨 말 알겠어요? 그래서 UI UX 디자이너, 웹이나 스톱모션이나 일러스트 이런 사람들의 미래가 앞으로 모든 것들은 소프트웨어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창작물과 좋은 기능들을 많이 부여하면서 창작물을 쏟아낼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계와 내가 대결할 자신이 있으면 저런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룰 줄 안다고 해서 혼자서 창작해내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힘을 빌어가지고 자기가 공부하고 4년 동안 연구하면서 축적한 데이터를 어떻게 자동화해서 출력해 결과물을 내어놓으냐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인생은 승부할 만해요. 하지만 단순히 저런 소프트를 다루는 기술을 익혀가지고 학교를 졸업해가서 내가 취업을 하겠다? 그건 그냥 인생 종치는 거지. 취업 자리는 없어요. 아저씨만 알겠어요? 내가 대답을 해주는 이게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알겠죠, 인석은? 제발 정신 차리고, 대학은 놀러는 갔지만, 그래도 큰 돈 주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가가지고 공부할 때도 단순히 요건 내가 UI, UX가 운영되는 뭐 루트라든가 알고리즘이라든가 뭐 이런 기능들을 좀 익혔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다른 외국계 회사들은 어떻게 창작물을 뽑아내는지 보고, 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차이가 나.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서군이 해야 될 역할이 놀 땐 놀고, 공부할 때는 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웹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스스로의 장르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써먹어지는지 끊임없이 찾아내고 정보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해서 미래에 닥칠 여러분들이 3, 4년 졸업 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자기의 인생을 설계해야 될지 방향을 지금부터 잡지 않으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 시장이었습니다.